자,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산타페를 매번 사진으로만 보다가 이렇게 처음 실물로 접하게 됐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렇게 실물로 봤을 때도 디자인은 제 취향하고는 살짝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 뒤쪽의 디자인 자체가 욕망의 항아리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이 욕망의 항아리가 생각나는 뒷모습이요,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뒤쪽이 넓은 리어 게이트 본 적 있으세요? 골프백이 막 가로로 들어가, 이렇게 다 이유가 있는 디자인이었어요. 요즘에 되게 많은 차량들이 오히려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해서 기능적인 부분들을 포기하고는 하는데, 이 차는 약간 반대야. 기능을 위해서 디자인을 살짝 포기하고 간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의 권혁대필이고요. 오늘 신형 산타페 미디어 퓨리뷰 행사에서 여러분들께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모습에 대한 사실 논란들이 가장 많아요. 전면, 측면 다 이쁘게 만들어 놓고 후면 디자인 왜 이렇게 했냐. 테일게이트의 파팅 라인이 최대한 바깥면적 쪽을 향하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차량의 측면, 이 뒷 팬더 부분 쪽이 조금 더 볼륨감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팅 라인이 이렇게 넓게 퍼지는 모습이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수직으로 빡 90도로 빡 깎여져 있는 이런 디자인을 채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테일 램프는 또 밑으로 내렸죠.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내린 것 같은데, 실물로 보면은 그래도 골반 위치 정도까지는 내려옵니다. 이게 이 방향지시등 역할을 하고, 후진등은 인간적으로 좀 밑에 있긴 해. 이 밑에 들어가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기 위해서 최대한 파팅 라인을 양쪽 끝으로 밀어낸 거예요. 트렁크를 실제로 열어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크고 무거운 테일게이트를 전자식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쇼업 쇼버 자체가 이렇게 길게 내려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사이드 쪽에 최대한 붙은 거예요. 보면은 이 손가락 하나 들어가거든요. 최대한 옆으로 사이드로 붙일 수 있을 만큼 붙인 거예요. 이쪽에다가 리어 램프를 배치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어. 그래서 리어 램프를 이렇게 하단으로 배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등하고 방향 지시 등이 리어 해치를 열어도 노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 방향 지시 등과 리어 램프는 또 이 밑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치를 열어도 이쪽 부분은 이렇게 드러나 있게 디자인이 된 거죠. 그 대신에 이만큼 어마어마한 해치 게이트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식 트렁크가 깡통부터 들어간다고 해요. 산타 띄우고 페잖아요. 이게 산타페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미국에 있는 지명을 따라서 오는 건데, 원래 이 명 자체가 산타 띄고 페예요. 이 또 자간이 길어졌잖아. 이래가지고 이쪽이 좀 더 길어진 티가 나는 거죠. 이런 큼지막한 레터링하고 이런 엠블럼 자체가 넓은 공간에 훤히 뻥 하고 뚫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조금 어색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능 때문에 이뻐 보인다 이건 아니에요. 측면 쪽을 보시게 되면 완전 박시한 스타일, 라운드 처리되어 있는 둥근 면이나 그런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런 박시한 스타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사진 통해서 많이들 보셨을 건데 사진을 통해서 보면 이 차 되게 크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기존의 산타페 4세대하고 비교해가지고 전장이 45mm, 그러니까 4.5cm, 휠 베이스 50mm, 5cm, 전고가 35mm, 3.5cm 정도밖에 안 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커진 건 아니거든요. 디자인 자체를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더 커진 느낌이 나는 거죠. 원래 산타페가 도시명 SUV였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자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코로나 엔데믹 사태 이후에 이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 자체로 좀 옮겨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코로나 때 차박에 사람들이 익숙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웃도어 상황 자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예 이번 5세대 산타페는 아웃도어 스타일로 변모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차들은 대부분 다 이 루프 자체가 뒤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꺾여 있는 라인을 쓰는데, 루프 자체는 거의 수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대신에 이 윈도우 라인 자체가 아래로 꺾여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국내에서 이런 박시형 SUV 스타일 생각해보면 토레스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천장 라인이 한번 부풀면서 2열부터 3열까지의 공간을 이렇게 좀 두껍게 디자인적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산타페는 천장 라인은 그대로 가져가고 윈도우 라인을 밑으로 내려 끌면서 이쪽이 조금 든든해 보이게 디자인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각 팬더별로 이렇게 선을 살려가지고 디자인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휠하우스 자체는 이렇게 둥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블랙 하이그로시의 클래딩 같은 경우에는 직각, 수직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차량이 아웃도어 스타일의 디자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오프로더 이런 차량들로부터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 차량 하면은 가장 많이 떠오르시는 디펜더, 휠하우스 자체가 네모나거든요. 오프로드를 주행하기 위해서 만든 SUV들은 휠하우스 내에서 바퀴가 왔다 갔다 하는 폭 자체가 크잖아요.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휠하우스 자체가 이렇게 네모나게, 그리고 좀 더 직각적인 요소를 더한 디자인인 경우가 많은데, 디자인 컨셉을 살리기 위해서 클래딩 자체는 그렇게 수직의 구조를 만들었지만 휠하우스 자체를 그렇게 네모나게 만들면은 그만큼 여백이 생기잖아요. 여백이 생기면 공기가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거든. 그러면은 공기 역학이 안 좋아지고 연비적인 효율 측면에서 나빠진다는 부분이 있죠. 이 차량이 되게 박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공기 역학 개수가 0.29cd 정도 된다고 해요. 사이버로스비 상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굵직한 선을 통해서 아예 팬더의 디자인적인 디테일들을 전반적으로 살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박시한 차량들은 디자인을 되게 단순하게 가면서 덩어리감을 좀 크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군대에서 우리 각 잡는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각을 잡아놔서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하게 갔어도 좀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는 확실히 좀 나은 부분이 있고요. 도어 열린 김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하단부부터 열려서 주행 중에 이렇게 흙탕물이 튀어도 차량에 탑승할 때 흙탕물이 바지 밑단에 젖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라는 거. 그랜저도 보면은 검은색 몰딩 같은 것들이 차량을 전체를 한 바퀴 두르잖아요. 이 회색 라인이 사이드 측면에서도 이렇게 쭉 가고 후면부 쪽에서도 쭉 연결이 돼서 여기 전면부 쪽에도 보면 이 회색 라인 끝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용도가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아요. 진짜 막 캠핑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들, 텐트를 올리든 루프 캐리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여기 위에다가 올리는데, 그래서 아예 타이어 위를 밟고 이거를 열어서 여기를 잡고 올라가라, 이거거든요. 상당히 기능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200km까지 버틴대요. 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요. 전면부로 가시게 되면은 캘리그라피 사양인 것 같아요. 이 패턴이 들어간 그릴은 캘리그라피 사양이라고 하고요. 주간주행 등 H자 들어간 거, 이것도 사실 한 덩어리로 보면은 H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쪽이 두꺼운 수직으로 된 라인, 수평 라인, 수직 라인, 에어 커튼 있고 위아래로 이렇게 에어 벤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쪽도 크게 한 덩어리로 H에, 전면에 H가 4개가 있는 거예요. 솔직히 이것도 투머치 느낌이야. 오늘 Q&A 시간에 그 얘기도 나왔어요. 여태까지 현대 그 심리스 호라이즌 잘 쓰다가 왜 갑자기 H로 이렇게 갔냐. 이것도 큰 의미의 심리스 호라이즌으로 볼 수 있다라는 답변이 나왔거든요. 전면부 디자인 나쁘지 않아요. 되게 견고하고 땅땅하고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쪽 보면은 사실 이 위쪽에는 이렇게 공기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이 하단 부분에만 살짝 있고, 사실 여기 액티브 에어 플랩이 지금 막혀져 있는데, 액티브 에어 플랩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하단 쪽의 공기 흡입구에도 이 안쪽으로 액티브 에어 플랩이 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0.29cd라는 공기 역학 개수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계속 보니까 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여기는 프로젝션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들어갔는데, 이게 옵션 사양에 따라서 반사식 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다 LE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됩니다. 스마트 스트림 2.5리터 가솔린 터보가 달려 있어요. 두 가지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이 2.5 가솔린 터보랑 그 다음에 1.6리터 터보 하이브리드 유닛, 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행사장에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은 전시가 안 되어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휠 디자인 조금 다르고 공인 연비라든가 이런 것도 안 나온 자료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있다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차량 2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을 겁니다. 24545에 21인치. 21인치가 산타페에는 처음 들어갔다고 하고요. 제일 낮은 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18인치 휠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20인치 휠 사이즈, 뭐 19인치 휠 사이즈 해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휠 종류도 되게 다양한 거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캘리그라피 사양의 휠인 것 같은데 저쪽에 보면 또 블랙잉크 모델도 있거든요. 블랙잉크는 온통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실내 쪽 한번 보여드릴 건데 아이오닉 5라든가 이런 데 보면 종아리 받침까지 들어가 있는 이 시트, 여기에도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테리어 컬러가 약간 황토색 이런 컬러가 적용이 되면서 여기에 우드 그레인이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우드 그레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 상당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이 색상하고 되게 매칭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살짝 올드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우드 그레인이 너무 없어진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전면에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곡선으로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HUD도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공조 시스템이 터치식으로 작동이 되어 있습니다. 온도 조절하는 다이얼 정도만 사실 물리식이고 나머지는 다 터치식인데 햅틱 기능은 없고 사운드를 통해서 지금 정보를 전달을 해주고 있거든요. 오토홀드랑 ISG 작동 끄는 거,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가 여기 또 들어가 있네요. 중요한 것들, 그 다음에 오디오 이런 쪽 관련해서는 물리 버튼들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현대차 옵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면 웬만하시면 선택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옵션인데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가 있어서 안마 기능도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나란히 두 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기능 이번에 산타페에 처음 들어갔는데 이것도 약간 옵션 사양인 것 같아요. 싱글로만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위에는 UV로 이렇게 살균 소독을 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보면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는데 수납 공간이 제법 깊네요. 글로브 박스는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면서 실내에서도 이 H자 계속 보이죠? 인테리어에 현대 엠블럼이 한 8개 정도 붙어있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강박에 시달리는데, 컵홀더, 스타벅스 벤티 사이즈 뭐 이런 것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요즘에 벤티보다 큰 사이즈 나왔잖아요. 아마 그것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컵홀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 콘솔 열어보면은 이거를 또 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여기 도대체 뭘 담으라고 이렇게 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거야. 공간 자체로도 놀라운데 이번에 신기술 하나가 들어간 게요, 이렇게도 열리고 이렇게도 열립니다. 가운데 있는 센터 콘솔 공간 자체가 1열 탑승자만을 위한 공간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더 크게 만들어 줄 테니까 2열 탑승자하고도 공유를 해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제법 괜찮은 아이디어지 않나. 전자식 룸미러 적용됐습니다. 썬루프도 보면은 1열 위쪽하고 2열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알칸타라 재질로 천장 마무리 이렇게 된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랜저의 스티어링 휠 디자인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플라스틱인데 스틸 느낌 나게 가공해서 포스포크 스티어링 휠로 만든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트림 같은 경우에도 가죽 잘 둘러져 있고요. 아래쪽이 살짝 딱딱한 플라스틱이 들어갔고, 우드 그레인 스틸 느낌 나게 가공한 이런 소재들, 이쪽도 뭐 가죽 잘 썼고요. 소재 봤을 때 이번에 가격 좀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아 세상에, 앰비언트 라이트도 H요. 제가 시트 포지션을 제일 낮추고 운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지만서도 헤드룸 미쳤다. 대시보드 자체의 높이는 살짝 낮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보닛이 저쪽 끝까지 보이거든요. 보닛도 되게 평평하게 쭉 이어져 있잖아요. 진짜 큰 차를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2열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열에 독립식 시트가 적용이 돼서 6인승 모델이네요. 그러면서 여기도 전동식 시트가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그룸이 주먹이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공간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최대한 당긴 거고요. 최대한 뒤로 밀면은 이 정도 해서 주먹이 2개 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까지는 만들 수 있네요. 해서 여기도 H가 이렇게 들어갔네. B필러 쪽에 이렇게 송풍구 하나 들어가 있고요. 센터 콘솔 쪽에는 이 아래쪽에도 수납 공간이 들어갔네.
잠깐만. 그러면은 이게 또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건가? 이게 또 이렇게 연동이 되네요. 평소에 이렇게다가 짐을 담아두면은 여기가 2층인 거고요, 여기가 1층인 거야. 이것도 빼놓고 그냥 이 공간을 통으로 쓰면은 물론 이 슬라이딩 공간을 사용하기에는 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좀 더 공간을 크게 쓸 수 있다는 거. 야, 현대차 되게 마법의 센터 콘솔을 만들었네. C타입 충전기 있고, 옷걸이 기능, 가방 같은 거 걸 수 있는 후크 기능이 있고요. 세상에, 여기도 H 있고요. 좀 약간 강박. 이런 시트백 포켓 같은 것도 잘 만들어 놓은 거 확인할 수 있고, 컵홀더도 2개가 있긴 한데 그렇게 큰 컵홀더가 들어가진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는 벤티 사이즈라든가 지금 그런 거 넣기는 힘들 수도 있겠다. 이 정도 되면은 통풍 시트 들어갈 수도 있을 법한데 일단 열선밖에 안 보이네요. 이 차량은 100% 개폐 가능하고, 이렇게 수동식 블라이드도 장착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썬루프가 없었다고 치더라도 주먹 하나 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공간이 나오고요. 이제 또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볼게요. 사실 우리가 기존의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3열은 있으나 마나한 공간이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만 탈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3열 앉았는데요, 박시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 뒷부분의 공간 자체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3열이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내연기관 모델이고 사륜구동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3열 쪽에 바닥이 높은 거는 어쩔 수 없다. 그래도 우리가 기존의 산타페나 소렌토는 어른이 앉을 수 있는 3열이 아니었어. 다 디자인 때문에 천장이 이렇게 뒤로 낙쳐져 있는 데에다가 바로 머리 뒤쪽에 경첩이 있어서 이러고 앉았어야 됐어요. 이제 산타페 3열에는 어른도 앉을 수 있습니다. 바닥이 높기 때문에 무릎은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 헤드룸 공간은 이제 충분히 성인도 탈 수 있다. 어차피 무릎이 조금 불편한 거는요, 쩍벌 좀 하면 되니까 이렇게 성인이 6명이서 이 차 타고 이제 어딘가로 갈 수 있다. 충분히 실내 이런 공간감이라든가 활용도 자체는 상당히 잘 살렸다. 그래서 디자인은 조금 제 취향은 아니지만은 매력적이다, 차는. 3열을 위해서 이렇게 별도의 에어벤트 달려져 있고요. 공조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요. 220V 콘센트 여기 달려져 있고, C타입 USB 단자 있고, 컵홀더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열에서 나가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버튼 하나 누르면은 네, 이렇게 밀어서 편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3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시트를 최대한 뒤로 눕힌 상황인데 여기서 시트를 안 눕히면은 이 정도의 공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 자체는 3열까지 풀로 다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실을 수 있겠다? 이 밑으로 이 정도 공간도 또 사용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열 같은 경우에 아예 이렇게 앞으로 밀어서 폴딩을 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수납 공간을 쓸 수 있고, 이 2열까지 완전히 붙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차박 자체는 별 문제가 될 것 같지가 않고, 천장의 머리가 되게 닿아가지고 보통 한 이 정도로 있거든요. 어느 정도 빳빳하게 들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도어 차박 개발할 때 그거에 되게 집중을 해서 하신 것 같아요. 충분히 널널하다. 아까 전에 그 골프백 가로로 들어가는 거 보셨잖아요. 지금 여기 6인승 캘리그래피만 전시되어 있어서 보여드린 데 또 조금 한계가 있어. 나중에 조금 더 다양한 모델들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바바의 권혁주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